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결혼하면서 시어머니와 사이가 좀 불편하다, 조금 어렵다, 이런 분 계세요? 그거 사실 흔한 일이잖아요. 고부 갈등 드라마에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에요. 이건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여자는 이 집안에서 임시였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더 좋은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자리를 채워두는 연습용이었어요. 네, 연습용. 그리고 그 증거가 어느 날 가족 모두가 앉은 식탁 위에서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그 모든 메시지가 가족 단체 채팅방에 그대로 쏟아졌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어땠을지 상상이 가세요? 오늘 그 이야기 전부 다 해드릴게요. 그 전에 딱 10초만 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구독이랑 좋아요가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해주거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민지 씨 이야기를. 민지 씨는 31살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준혁 씨. 나이는 3살 위. 직장도 안정적이고 성격도 무난하고 민지 씨 입장에서는 딱히 흠잡을 곳 없는 사람이었어요. 연애는 2년 했고 그 2년 동안 큰 다툼도 없었고 둘이 있으면 편했고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준혁 씨 어머니, 그러니까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분.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뭔가 좀 이상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민지 씨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 생각보다 작네. 우리 아들이 키 큰 여자 좋아하는데. 민지 씨는 그 자리에서 피식 웃으며 넘겼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어색해서 저러시는 거겠지라고요. 그런데 밥 먹는 내내 시어머니의 발언은 계속됐어요. 직장은 어디 다닌다고 했지? 거기 오래 다닐 수 있어? 결혼하면 일 그만둬야 하는데. 요리는 할 줄 알아? 우리 아들 식성이 까다로운데. 친정은 어디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야? 민지 씨는 그 자리에서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면접 보러 왔나? 그래도 뭐 결혼 전 부모님들이 원래 좀 따져보는 거 아닌가 싶어서 크게 담아두진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결혼 전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민지 씨가 집에 오면 시어머니는 꼭 뭔가 하나씩 트집을 잡으셨어요. 이거 왜 이렇게 간이 싱거워? 남편은 짭짤하게 먹는 사람인데. 어머, 이 청소 상태 봐. 결혼 전에 집에서 청소 안 배웠어? 아이고, 옷을 왜 이렇게 입어? 우리 아들 창피하게. 매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민지 씨는 혼자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왜냐면 준혁 씨한테 말해봤자 돌아오는 대답이 항상 똑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원래 말이 좀 직선적이잖아. 악에 없는 거야. 그냥 넘겨. 악에 없는 거. 그 말을 준혁 씨가 얼마나 자주 했는지 민지 씨는 나중에 그 말만 들어도 속이 울렁거릴 정도가 됐어요. 그래도 민지 씨는 버텼습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건 원래 이런 거라고 적응하면 나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요. 하지만 적응은커녕 상황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시어머니가 낯선 여자 이야기를 슬쩍슬쩍 꺼내기 시작했거든요. 있잖아, 준혁이 회사에 새로 들어온 여직원이 있다던데 어디 집 딸이래. 좋은 집안이래. 교회 집사님 딸이 요즘 취직했다더라고. 성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민지 씨는 처음에는 그냥 수다처럼 흘려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교회 사람들 이야기 좋아하시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민지 씨는 그때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요. 결혼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시어머니 댁에 갔다가 우연히 소파 위에 놓인 시어머니 핸드폰을 봤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화장실에 가셨고 핸드폰 화면이 켜진 채로 소파 위에 있었어요. 민지 씨는 그냥 집어서 소파 옆 테이블 위에 올려두려고 들었는데 그 순간 화면에 뜬 카카오톡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딱 한 줄이었어요. 저 아가씨 사진 봤어? 우리 준혁이랑 딱 어울리게 생겼더라. 민지 씨는 순간 멈췄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의 교회 친구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 바로 위에 시어머니의 답장이 있었어요. 맞아, 나도 봤어. 집안도 괜찮고 성격도 좋다더라. 나중에 한번 자리 만들어 봐야지. 민지 씨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지만 억지로 자신을 달랬습니다. 그냥 수다일 거야. 별 의미 없는 말일 거야. 어머니들이 원래 주변 사람 속에 이야기 많이 하잖아.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셨을 때 민지 씨는 웃으면서 과일을 집어드렸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 한 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준혁이랑 딱 어울리게 생겼더라. 우리 준혁이. 그건 민지 씨의 남편 이야기였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두 번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민지 씨 부부 집에 불쑥 방문하셨어요. 뭐 가져다 주러 오셨다면서요. 민지 씨는 마침 재택근무 중이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뭔가 정리를 하시다가 잠깐 화장실에 가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놓고 가신 가방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서 갤러리 화면이 딱 펼쳐졌어요. 민지 씨는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핸드폰을 줍다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갤러리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여자들 사진이었어요. 두세 명이 아니었어요. 폴더가 하나 있었는데 폴더 이름이 참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 씨는 손이 떨렸지만 그 폴더를 눌렀어요. 사진이 12장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소셜미디어에서 캡처한 것 같은 사진들, 단체 사진에서 특정 여자만 확대해서 저장한 것들, 심지어 어디서 구했는지 모를 프로필 사진들. 민지 씨는 사진들을 보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 폴더 옆에 또 다른 폴더가 있었어요. 폴더 이름은 연락처. 그 폴더에는 전화번호들이 메모 형식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름 옆에 짤막한 설명들이 붙어 있었어요. 교회 집사님 딸 28 간호사 성격 좋다고 함. 준혁 회사 동기 소개 서울 출신 부모님 사업. 사촌 소개시켜준 애 외모 보통 집안 괜찮음. 민지 씨는 핸드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건 수다가 아니었어요. 이건 그냥 진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건 목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단순한 소개팅 리스트가 아니라 자기 아들의 다음 배우자 후보 리스트를요. 민지 씨는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준혁 씨한테도 친구한테도 심지어 친정 엄마한테도요. 왜냐면 이걸 말로 꺼냈을 때 돌아올 반응이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오해 아닐까? 아니면 어쩌라고. 그냥 살아. 둘 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지 씨는 혼자 조용히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방문할 일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더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세 번째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 댁에 갔다가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국 끓이는 동안 민지 씨 혼자 거실에 있게 됐어요. 소파 위에 핸드폰이 있었고 카카오톡 알림이 계속 왔어요. 민지 씨는 망설이다가 결국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의 친척. 작은아버지 댁 쪽 어른이었어요. 그분이 보낸 메시지는 이랬어요. 지금 며느리는 좀 어때? 나는 처음부터 좀 그렇다 했잖아. 그 메시지에 시어머니가 답한 내용이 민지 씨가 화면을 보는 순간까지 읽히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어요. 민지 씨는 그 메시지를 위로 스크롤해서 시어머니의 답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열흘 전에 보낸 메시지였어요. 지금 있는 애는 그냥 연습용이지 뭐. 더 괜찮은 애 들어오면 바꾸면 되잖아. 아직 애도 없으니까 지금 정리하는 게 더 낫지. 민지 씨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연습용. 그리고 지금 정리하는 게 더 낫지. 이 집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었어요. 결혼한 이후 1년 넘게 시어머니가 민지 씨를 대하는 방식이 왜 그랬는지, 왜 매번 트집을 잡고 비교하고 무시했는지 이제야 다 이해가 됐어요. 처음부터 내보낼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면 교체할 계획이었으니까 며느리에게 정을 붙일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민지 씨는 부엌에서 국 끓이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국을 저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어요. 그 순간 민지 씨는 결정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다고. 울지도 않겠다고. 따지지도 않겠다고. 대신 이 모든 걸 알아야 할 사람들이 알게 만들겠다고. 차갑게, 조용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민지 씨는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3주 뒤 시어머니 측 친척 모임이 잡혔어요. 시아버지 환갑 기념으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는데 큰아버지 내외, 작은아버지 내외, 그리고 사촌들까지 다 모이는 큰 모임이었습니다. 민지 씨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때다. 준비는 간단했어요. 기술적으로 복잡한 게 아니었거든요. 요즘은 핸드폰 2대를 연동해서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같은 카카오톡 계정을 태블릿이나 다른 기기에서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요. 민지 씨는 시어머니 핸드폰에 접근할 수 있는 짧은 순간을 노렸습니다. 모임 당일 민지 씨는 일찍 시어머니 댁에 도착해서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시어머니는 민지 씨가 부엌일 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 자기는 거실에서 손님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사이 딱 5분. 시어머니가 잠깐 밖에 나가 마트에서 뭔가를 사오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민지 씨는 움직였어요. 소파 위에 놓인 시어머니 핸드폰을 집어들었고 카카오톡 가족 단체 채팅방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시어머니 핸드폰으로 친척분과 나눴던 그 메시지를 통째로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다시 소파 위에 내려놓고 민지 씨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돌아가서 전을 뒤집었어요. 모임은 오후 2시에 시작됐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식탁이 차려지고 음식들이 쭉 올라왔어요. 시아버지는 기분이 좋으셔서 연신 웃으셨고 시어머니는 이 음식 저 음식 자랑하느라 바빴어요. 이거 며느리가 만든 건데 솜씨가 좀 늘었죠? 하. 민지 씨는 그 말에 미소로 답했습니다. 식탁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어른들은 술잔을 기울이고 사촌들은 서로 안부를 물었고 아이들은 돌아다니며 떠들었어요. 그리고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명이 핸드폰을 봤어요. 그 다음엔 2명. 그 다음엔 3명. 가족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으니까 모임에 온 사람들 핸드폰이 거의 동시에 울렸어요. 큰아버지가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를 읽다가 갑자기 표정이 굳었어요. 작은아버지 댁 어머니가 메시지를 읽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사촌 중 1명이 읽다가 입을 반쯤 벌렸습니다. 식탁 위에 흐르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냥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왜들 저러나 싶어서 핸드폰을 집어들었는데 가족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내용을 보시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그 채팅방에는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캡처된 메시지들. 교회 집사님 딸이 훨씬 낫지. 저 여자는 성격이 좀 별로야. 지금 있는 애는 연습용이지 뭐. 더 괜찮은 애 들어오면 바꾸면 되잖아. 아직 애도 없으니까 지금 정리하는 게 더 낫지. 보낸 사람은 시어머니 본인이었고 받은 사람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친척분이었어요. 그 친척분은 자기 핸드폰 화면을 보다가 시어머니 눈을 한번 봤다가 다시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식탁 전체가 정지한 것 같았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민지 씨가 조용히 냅킨으로 입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지 씨는 의자를 소리 없이 밀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 바퀴 식탁을 둘러봤습니다. 굳어버린 시아버지, 눈을 피하는 친척들, 멈춰버린 시어머니, 그리고 눈을 크게 뜬 채 민지 씨를 바라보는 남편 준혁 씨. 민지 씨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뭔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민지 씨가 먼저 이어갔어요. 후보도 많으시다면서요. 저한테 미련 안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준혁 씨가 벌떡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야 민지야 잠깐만. 이게 무슨. 잠깐만이요? 민지 씨가 준혁 씨를 돌아봤어요. 당신도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지금 그 채팅방에 다 올라와 있어요. 천천히 읽어봐요. 준혁 씨는 핸드폰을 들어 채팅방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게 뭐야? 남의 핸드폰을 왜 멋대로 봐? 사생활 침해야 이게. 민지 씨는 시어머니를 한번 바라봤어요.
화내거나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사람이에요. 사생활 침해 걱정되시면 저한테도 하셨어야죠. 1년 넘게 제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저를 사람 취급 안 하신 거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연습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식탁이 또 조용해졌어요. 정리하는 게 더 낫다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민지 씨는 가방을 집어들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마음에 드는 며느리 골라서 쓰세요. 그리고 식탁을 떠났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지 씨가 이혼 서류를 냈습니다. 준혁 씨는 처음엔 막으려 했어요. 어머니가 좀 심했어. 나도 알아. 근데 그렇다고 이혼까지 해? 우리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 민지 씨는 준혁 씨를 봤어요. 당신은 그동안 내가 어머니한테 시달릴 때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악이 없는 거라고 했잖아요. 매번요. 준혁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당신한테 화가 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집에서 내가 있을 자리가 없어요. 처음부터 없었던 것 같아요. 이혼은 석 달 만에 끝났습니다. 위자료 이야기가 나오자 시어머니 측에서 먼저 조용히 마무리하기를 원했어요. 그 채팅방 메시지가 다 남아 있었으니까요. 민지 씨는 이혼 후 친정 근처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첫날 밤 텅 빈 방에 앉아서 오래 울었다고 해요. 억울해서도 울고 허탈해서도 울고 근데 이상하게 조금 시원하기도 해서 울었다고요. 그리고 그날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나 이제 연습용 아니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라는 걸 넘어서 이 이야기에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건 따로 있어요. 준혁 씨예요. 아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요.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몰랐다면 왜 몰랐을까요? 아내가 힘들어한다고 말할 때마다 악이 없는 거야. 그냥 넘겨라고 했잖아요. 그건 아내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아내를 안 본 거예요. 어쩌면 결혼이라는 건 시어머니와의 싸움보다 그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을 알아채는데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민지 씨가 마지막에 남긴 말을 오래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나 이제 연습용 아니야. 여러분도 누군가의 연습용이 되지 마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보면서 공감되셨거나 비슷한 상황 겪고 계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저 다 읽어요. 좋아요, 구독 아직 안 하신 분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